안녕하십니까, 이진권 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에요 서해 수호의 날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천안함 폭침 10주년이죠. 근데 좀 별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작년, 재작년에는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혹시 표가 급해서 그런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혼자 생각입니다. 물론 청와대의 이제 설명은 다르죠. 재작년에는 베트남 거기 국빈 방문하느라고 참석을 못했고, 작년에는 대구 경제 투어 그것 때문에 또 참석을 못했는데 대신에 SNS를 통해서 이 서해 수호의 나라의 그 의미를 각별히 강조했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올해는 천안함 46용사 이분들의 그 10주기거든요. 그래서 그 때문에라도 참석을 했다 뭐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요, 아마도 좀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줍니다. 뭐냐면 선거에 혹시라도 지는 거 아닌가 이래서 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호기를 부르면서 적폐청산의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까? 촛불혁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자신은 혁명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혁명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창한 혁명 과업이 제시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역동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야 되고, 아마 그래서 직전 정부나 또 그 전 정부까지 아주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래가면서 엄하게 응징의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봐라, 우리가 저 보수 정권의 저 부패한 사람들 응징했다, 척결했다, 우리가 바로 정의의 구현자다 뭐 이렇게 과시하고 싶기도 했겠죠. 근데 이제 해가요 중천을 지나서 서쪽으로 기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은 임기가 끝난 후에 잊히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그 쉽게 잊혀집니까? 왜? 결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통령 재임 중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결산을 깨끗이 하고 난 뒤에라야 뭐 잊히든 어쨌든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은, 그러니까 임기 후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이 생길 만도 하죠. 워낙 그동안에 너무 많은 사람을 벌을 줬으니까, 그것도 모질게. 그래서 그런지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의 그 공천을 보면 완전히 친문 일색입니다. 전국 253개 선거구 가운데 한 10명쯤 제외하고는 모두가 친문 세력이랍니다. 또 더불어 시민당 있죠. 비례정당 아닙니까? 이게 이제 위성정당인데 거기도 한 1번부터 20번까지 이것을 만약에 이제 당선 가능권으로 둔다면 그 사람들 모두가 친문 세력이랍니다. 철갑을 두른 거죠. 아무도 공격을 못하게.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요, 당선이 안 되면 철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철갑일 수 있으려면 당선이 돼야죠. 아마 그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표를 모으기 위해서 나선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하게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서해 수호 영웅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애국심의 상징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문제는 누구 때문에, 누구의 도발로 이분들이 전사했느냐 이 점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이런 형국이 된 것 아닙니까? 문 대통령 오히려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서 그걸 강조했습니다. 그 남북 합의서 덕분에 서해 바다에서 적대적 군사행동이 중지됐다, 그 중지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큰 성과를 거둔 것 같이 이야기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북한에게 엄청난 이익을 준 거죠. 왜? 이 휴전선을 가운데 두고 양측 쪽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정찰을 못하게 한다, 또 군사 연습도 못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합의해서 도장을 찍은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대규모 한미 연합 그 군사 연습 이것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밝혔죠. 그러면 이건 북한의 여러 가지 부담을 깨끗하게 덜어준 겁니다. 북한이 여기에 뭐 발목 잡힐 일이 없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북한은 그 시간 그 돈을 어디 쓰겠습니까? 뭐 초대형 방사포 이런 신무기 개발하는 데 쓰겠죠. 시간도 충분하니까. 그 다음에 또 뭐 하겠습니까? 핵무기, 미사일 이 고도화하는 데 쓸 것 아니겠습니까?
그 판을 우리가 깔아준 거죠. 아니 상대의 눈치를 봐가면서 상대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군사 안보 전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북한에게 끝없이 참아주고 북한에게 끝없이 비위를 맞춰주고 그렇게 해야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된다는 거죠. 더 한심스러운 건요. 요즘은 이제 좀 군사도발 뜸해졌습니다만은 전에 북한이 군사도발을 할 때마다 오히려 우리 정부나 우리 군에 대해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없이 의혹을 제기하죠. 조사하자, 재조사하자, 재조사하자 이렇게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위원 자리 누구 차지겠습니까? 그 사람들 차지해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들 좌파 세력이죠. 그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건 누구 돈입니까? 국민의 돈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더 많은 유족들이 그 통한의 눈물을 또 요구합니까? 그 잔인한 것 아닙니까? 이날 46용사 중에 한 분인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여사, 올해 76이랍니다. 윤청자 여사가 분양을 하려는 그 문 대통령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마 경호원들이 잠시 놓친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누구 소행입니까? 대답 좀 해달라는 거죠. 속 시원하게. 왜? 이제까지 우리 정부가요. 그것이 누구 소행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해 준 바가 없거든요. 제가 들은 기억도 없어요. 근데 우리 국민은 다 알고 있죠. 우리 해군 다 알고 있죠. 국제 전문가들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또 그 명백한 증거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북한 김정은 집단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는 콕 집어서 말한 적이 없거든요. 가능하면 회피하려고 해요. 그 말하는 걸. 대통령도 그 기념사에서 북한에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그런 기념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유족들로서는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듣고 싶다는 거예요. 정부의 책임자 입으로 직접 하는 말을 듣고 싶다. 대통령한테 그래서 대통령의 입으로 그 말을 듣고 싶다 해서 윤 여사가 대통령한테 그렇게 따지듯이 물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그것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고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좀 우리가 생각하기는 자기가 그거 북한 소행인 거 저도 잘합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오죽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또 안 하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살갑게 대하는 분들입니까? 이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유족하고 오랫동안 같이 이 단식 투쟁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동조 단식. 그랬던 분이 천안함 46용사 이 유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사무적으로 대합니까? 생각해보면요. 그나마도 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테니까 그것 때문에 그나마도 대답해 준 게 아닌가. 만약에 총선이 없어서 표 걱정이 없었으면 그것조차도 대답을 해 줬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물론 제가 너무 추측을 많이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이 장면을 북한의 김정은이가 분명히 봤겠죠. 김정은이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점이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